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쏙쏙 골라서 짚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입시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비 고일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봐야 될지,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목동고등학교 박성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은 정말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 개념이 아직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란 무엇이냐? 학생들이 어떤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기당 평균 한 32학점, 3년 동안 한 19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 위주로 이수하기 때문에 학생별 이수 과목 차이가 크지 않지만 2학년 때부터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별로 이수 과목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수 기준에 도달하도록 책임 지도를 해주실 것이고요.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학점을 골라서 듣는 거죠. 고등학교 네네. 때부터. 자, 아무래도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 학생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내신 제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당장 이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뀔 경우 이제 등급별 비율이 확대됩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수준이었는데요. 변경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이 24%, 3등급이 32% 정도 됩니다. 결국 등급별 비율이 확대되면서 해당 등급을 받게 된 학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 내신 9등급제보다 학생 간 내신 성적이 촘촘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내신 성적이 촘촘하게 형성되면서 반영 교과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국영수사, 국수영과 국수영사과 교과 전체를 반영하거나 과목수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등급 산출 전교과를 확대하거나 과목수 제한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학기 내신 성적이 3등급대로 형성되면 사실상 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유지 전형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2, 3학년 때 성적 향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공부의 중심에 두고 전 과목을 두루두루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네, 1학년 때부터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신 제도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 영향력이 커질 거란 예상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의 내신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다만 지원자 간 내신 성적이 매우 촘촘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정성평가 여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 미충족은 바로 불합격이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뭐 진로도 신경 써야 되고 대입도 고려해야 되는데 최선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학교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교과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해야 내신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부도 튼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벼락치기 공부하던 습관을 버리고 꾸준하게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고 개념도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적성, 진로 등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학년 때에는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뭐 아직 3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 수능 시험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합형으로의 변화입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 과목으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그래서 균형감 있게 공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탐구 영역의 변화입니다. 기존 탐구 영역은 사탐 9과목과 과탐 8과목 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던 패턴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 범위로 하면서 과목 선택 없이 탐구 영역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1학년이 중요해지네요. 네. 그렇다면 이 예비 고1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학습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독해 원리를 익히면서 다양한 제재의 텍스트를 읽는 연습이 필요하고 영어는 어휘를 익히면서 중문, 장문 독해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수학은 중3 과정을 복습하면서 고1 과정 수학을 미리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비 고1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방학을 성실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년 뒤 대입까지 장기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엇보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부 습관부터 차근하게 네.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